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우리는 휴강을 하고 생방송 듣고 싶다 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경했냐? 요 여러 0번, 1번, 4번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들 중에 1번의 경우를 세 가지로 제가 파일을 준비해 놨단 말이죠. 분기 1번, 분기 2번, 그 다음에 반복해 가지고 준비해 놨단 말이죠. 요 두 번째 거 브랜치 2 내용을 구경해보고 거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답안지 확인 등등 절차 여유 시간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살짝 지난주 내용 살짝 구경해 보면 이거는 일단은 저만 열어볼게요. 요 키 입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QWER 키 눌렀다 뗐다 와 같은 것들이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사용자로서 살짝 경험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 예시 GU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키를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인터랙티브했다 이렇게 톨을 달아줍니다. 방금 전에 무슨 키가 눌렸다, 방금 전에 무슨 키에서 막 손을 뗐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게임 만들 때도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화살표 키를 요 GUI 모듈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여기서 그냥 F5 누른 다음에 창 띄워놓고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UP 두 글자 해가지고 str 리터럴 적어두면 되겠구나 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QWER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해 놓고 매번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요거랑 동치인 겁니다. 현재. 왜냐 저걸 담아놨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if은 실행을 시작할 때마다 조건식을 계산을 먼저 할 건데, 거기서 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은 수식을 계산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에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냐 또는 그렇지 않냐 불형식값 true 또는 false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활용해서 내 게임에서는 Q키를 누르고 있으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Q키를 누르고 있다면 무조건 이 짓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nd 뭐 레벨은 3보다 작아야 되고 and 내 키 하이트가 100보다 큰 경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조건식을 내 게임의 규칙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복잡한 수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려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무튼 가능은 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숫자 비교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력과 관련해서 조건식을 밀어놓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요 예시 코드 내용물 보고 그러면은 나는 위 화살표 키 쓸 거니까 Q 대신에 UP 두 글자 적으시면 되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은 그거였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 뭐였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Q키랑 W키를 둘 다 누르고 있는 시점에는 현재 요 첫 번째 예시는 W를 누른 걸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는 동그라미를 까망색으로 칠하는 코드랑 파랑색으로 칠하는 코드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W랑 Q랑 W를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동그라미는 최종적으로 파랑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W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Q키를 아무리 눌렀다 뗐다 해도 이 동그라미가 검은색으로 비치진 않는 거예요. 계속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 Q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W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란 검정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요 실행 흐름은 그 분기 흐름은 구조상 W랑 Q를 둘 다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Q를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코드를 적어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 캐릭터는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와 같이 마음속으로 정했을 때, 그렇게 주제를 정해놨을 때, 만약에 저 사람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허둥대다가 둘 다 한꺼번에 눌렀을 때는 내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 와 같은 것들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눌렀다면 둘 다 누르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왼쪽으로도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코드를 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누른 거를 우선하도록 짤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복잡하겠죠. 먼저 눌렀다라는 게 정확히 뭐냐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거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될 거니까요. 아니면 아예 자 오른쪽이 전진이고 왼쪽이 후진이다. 사람은 전진하는 게 좀 더 진취적이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둘 다 눌렀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이 우선하도록 짠다. 와 같이 여러분이 그냥 강제로 규칙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전진 후진 반복해 가면서 뭔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왼쪽을 그냥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후진하다가 필요할 때만 전진하는 느낌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 눌렀다 뗐다 오른쪽 눌렀다 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손을 덜 바쁘게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쪽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현재 W가 Q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E키, R키가 각각 앞에 거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 if문 4개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요 4개 내용물 봐도 만약에 저 4개의 조건식이 다 true가 떴다 할 때는 요 4개의 내용물을 다 실행할 건데 그때는 최종적으로 제목은 R키 누름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빨강색으로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지금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무 키도 누르고 있지 않은 시점에는 다시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Q키도 W키도 E키도 R키도 넷 다 누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칠한다. 와 같은 분기 흐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나게 길다란 not 연산자랑 and 연산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길다란 조건식을 적어서 5번째 if문을 지금 맨 밑에다 붙여놨다 봐주시면 돼요. 얘는 의미 관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Q키도 안 눌렀고 W키도 안 눌렀고 그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만 and로 묶어놨으니까요. 넷 다 범인이 아닐 때만 결과적으로 true가 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지금 조건식을 길게 잡아놨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딱 원할 때만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칠하는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하나라도 눌렀다면 동그라미는 투명색으로 마지막에 칠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칠했던 그게 검은색이든 빨강색이든 그 색깔로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비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러한 분기 흐름을 좀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조금 더 그럴싸한 if문을 적을 수 있는 방식을 일종의 규칙을 마련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브랜치 2 내용이었고 아무튼 간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살짝만 고쳐갖고 들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if문 요거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지금 보시면 if 대신에 elif라고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elif 적혀 있고 맨 밑에는 여기는 원래 엄청 복잡한 조건식 적혀 있는 if 문이 적혀 있었는데 여기는 대신 else 콜론하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을 적어놨다 이겁니다. 자, 일단 뭐 잘 돌아가는 코드니까 튜토리얼이랍시고 준비해 놨겠죠. 얘를 실행했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Q키, W키, E키, R키 누를 때마다 판정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누를 때 R키에서 손을 뗀다라든가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일 때는 동그라미가 다시 투명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Q키를 누른 채로 W키를 아무리 눌렀다 떼도 동그라미가 파란색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우선순위가 QWER 우선순위가 역전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R키를 누른 상태에서 Q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Q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아무리 R키를 누르고 있어도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차이가 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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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해가지고 지금 구성해 놓은 거는 하나의 요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 if로 스타트하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 else 콜론 해가지고 내용물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if문 복합적인 문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할당문, 수식문, 리턴문 이런 애는 간단한 문장들이었잖아요. 일단은 파이썬의 복합적인 문장,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의 일종인 if문은 사실은 여러 부분, 뭐 여러 마디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 부분의 조합으로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제가 지금 음영 표시해둔 그 여러분 branch2.py에서 볼 수 있는 이 길다란 if문은 맨 위에 if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elif 부분 3개랑 그 다음에 마지막 else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길다란 지네 같은 if문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마디가 있고 중간중간 몸통 마디가 있고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봤었던 예시들은 뭐냐? 예를 들면 이 브랜치 1번 .py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if문 요만큼까지가 하나의 if문인 겁니다. 얘는 if 부분 하나랑 elif 부분 0개랑 else 부분 0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if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if문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적지 않은 친구들이 우리 2교시 답 적을 때 elif라든가 else라든가 적어가면서 본인의 답을 적으신 친구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가능하니까 그런 거 다 제대로 잘 적었다라면 맞다고 채점해 드렸고,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이 스킬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자 봐봐요. 일단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if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첫 줄 조건식 계산하는 걸로 스타트를 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가져가면 이제 if문의 실행은 if 부분을 다루는 걸로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f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조건식을 if 부분의 첫 줄의 조건식을 계산하고 그게 true에 준한다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방금 전에 이 부분, 어떤 부분 하나의 내용물 문장을 실행했다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다른 부분, 몸통, 꼬리 같은 게 달려있다 해도 다 무시를 합니다. 안 적혀 있는 셈 쳐요. 그래서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다라면,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검정색으로 칠했다. Q키를 눌러서 그렇게 칠했다라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0번 실행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부분이 몇 개가 돼 있든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냐? 이 if 부분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떴을 때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떴다면 요 if 부분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0번 실행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이 있다라면 그 바로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걔는 elif 부분일 수도 있고 else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없다라면 끝나는 거고 있다라면 걔를 다루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세 elif 부분 중에 첫 번째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elif 부분을 다루는 방법은 if 부분이랑 똑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조건식 계산하고 true면 내용물 실행하고 다음 부분 다 무시합니다. 조건식 계산에서 false 뜨면 그러면 이 부분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고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W키를 눌렀냐 검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흐름상 내가 지금 요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건 이 앞에 있었던
if 부분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이번에 Q키를 누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명제 대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거의 반대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Q키는 누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W키를 눌렀다면과 같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실행 흐름을 그렇게 구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명제 대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추가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위의 부분 다 그 짓이었는데 이번 부분이 맞는 말이다라면 이번 부분 내용을 실행한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Q를 안 눌렀지만 W를 누른 경우와 같이 작용한다 봐주면 돼요. 아무튼 W 눌렀다라면 파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바꾸지 않고 두 번째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를 지금 다루고 잡아져 있다라는 건 이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 조건식 계산했을 때 다 false가 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Q키도 W키도 안 눌렀지만 E키를 누른 경우에는 녹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QWE 다 안 눌렀지만 R키를 누른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바꿀 겁니다. 라고 우리가 elif 부분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elif 부분, 요 마지막 부분도 false가 떴다라. 그래서 맨 밑에 있는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if 문을 적을 때는 여러분은 첫 번째로 if 부분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if 부분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if 부분 여러 개 있는 if 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lif 부분은 0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좋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0개였는데 지금 여긴 3개짜리가 있고 여러분 원한다면 2개짜리, 7개짜리, 1개짜리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if문을 적을 때 걔에 대한 else 부분은 반드시 맨 뒤에 적어야 되고 if 부분이 맨 위였다면, 맨 앞이었다면 else 부분은 만약에 적으려면 맨 뒤에 적어야 되고 0번 또는 1번만 적을 수 있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으려면 맨 뒤에다 1번만 적을 수 있어요. else 부분이 2개 이상 적히는 건 불가능하고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 else 부분을 지금 다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위에 있던 모든 부분들 첫 줄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죄다 false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Q도 안 눌렀고 W, E, R 4개의 키를 다 안 눌렀다라는 말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맨 밑에 있는 부분을 첫 줄을 구성할 때 따로 여기서 조건식을 또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행 흐름상 반드시 그럴 때만 else 부분을 손에 쥐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예시처럼 not 어쩌고, not Q, not W, not E, not R 그 길다란 조건식을 우리가 다시 적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편의성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걸 우리가 손으로 적으면 잘못 동작했을 때 우리가 그 조건식 내용 보고 여기다 not을 안 붙였네. 여기 R이라고 적어야 됐는데 내가 W라고 적었네. 여러분이 글자를 눈으로 보고 고칠 수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 else 부분 내용물을 다루기 시작할 것 같냐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키보드로 친 게 아니니까요. 주변 문맥에 입각해서 뭐 명제 어쩌고 해가지고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뭐 전반부 때는 저런 거를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지만 뭐 이제 우리 게임 만드는 거고 우리 벌써 시작한 지 2달 된 거잖아요. 2달 반 된 거잖아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찍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진하면서 점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와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대로 해두고 만약에 우리가 else 부분을 다룬다라면 그때는 하는 일이 고정돼 있습니다. 얘는 조건식이 안 적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else 부분을 다룬다라면 무조건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은 실행해요. 그리고 그 아래 다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체 if문 실행이 무조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if 부분, 위에 있는 3가지 elif 부분 조건식 구조상
이 else 부분은 QWER 넷 다 안 눌렀을 때만 내용물을 실행할 거고 그때는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키보드를 뭐 예를 들면 80개의 키를 다 쓸 건데요. 그때는 elif 부분 78개를 적어야 되는 겁니까? if문 80개를 다 적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스킬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지금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루프라고 적혀 있는 1번 튜토리얼 여러분 열어보시면 자, 얘는 일단은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그거죠. Q랑 W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Q랑 W랑 싸우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Q가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W키 누른 상태에서 Q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QWER 중에 Q가 더 우선하는 느낌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흐름이 지금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아이들 써가지고 게임 만들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일단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내 .py 파일 안에 있는 임포트 문이랑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업데이트 함수 정의, 그 다음에 w는 어쩌고 저쩌고 할당문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실행한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한테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문장 실행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W의 이름 사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W.data의 이름 사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툴팁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일단은 다짜고짜 F5를 누른 다음에 창은 그냥 꺼버리고 이렇게 꺽쇠색에 보여준 상태에서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지금 이건 인터랙티브에서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봐봐요. new rectangle 해갖고 적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뒤에다 숨겨놓은 제가 작성해놓은 한국말 설명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눈에다가 뿌려줄 수 있어요. 그걸 아이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줄짜리 설명으로는 내가 new rectangle 사용 방법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뭘 할 수 있냐? 자, 이거 한번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맨날 인터랙티브 처음 켤 때 이 친구가 본인 자기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헬프를 치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헬프 눌러가지고 도움말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헬프라는 이름이 미리 마련이 돼 있어요.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요 보라색 이름, 빌트인 이름이 마련돼 있고 여기다가 이 친구한테 여러분 검색창에 뭐 치고 엔터 치면 뭐 설명 나온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한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w.new rectangle 쓰고 싶어 도와줘 라고 여러분이 도움말을 나한테 출력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엔터키 치시면 제가 사실은 길게 설명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 툴팁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줬단 말이죠. 그거 말고 추가적인 설명을 읽고 싶다라면은 help를 치면 그 w. 했을 때 나오는 친구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놨으니까 뭐 집에서 하다가 궁금하다, 톡방에 물어보긴 뭔가 좀 부끄럽다 하면은 이렇게 늘 help를 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help는 뭐 당연하게도 예를 들면 인풋 쓰는 방법 알려줘 하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저거 한국 사람이 적어놓은 건 아니니까 영어로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F5 누른 다음에 창 꺼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 이전에 봤던 그겁니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살짝 차이점이 이전에는 제가
0번째 스킬, 1번째 스킬, 2번째, 3번째 스킬 해가지고 색깔 4개의 이름에다가 각각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QWER도 각각 4개의 서로 다른 이름 등재해놓고 썼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이름 불러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5주차 때 배웠던 인덱스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면 여러분이 동등하게 다뤄야 되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리스트 한 덩어리 안에다가 차곡차곡 정리정돈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꺼내 쓸 때는 0번째 거, 1번째 거, 3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대괄호 수식 적어가면서 4개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딱 하나 골라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색깔 4가지 0번째, 1번째 순서대로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스킬 사용하는, 스킬 발동하는 키 4개도 역시나 리스트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름 하나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자,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60분의 1초마다 저 사람이 스킬에 해당하는 키를 눌렀다면 동그라미 색깔을 바꾼다. 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 다 안 눌렀을 때는 그때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라도 눌렀다면 투명색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버전은 if문 5개로 구성했어요. 두 번째 버전은 엄청 길다란 elif 부분 3개와 else 부분 하나로 되어 있는 길다란 if문 하나로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선 그걸 반복 흐름을 써서 구사에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0번 스킬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그 리스트의 길이만큼 지금 길이가 4니까 4개의 스킬을 하나씩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while문 내용물 좀 더 정밀하게는 이제 while문의 while 부분 내용물 맨 끝자리에다가 다음 반복 준비하는 1 더해서 다시 담는 할당문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IDX 스킬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이었다가 3이었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아까 준비해뒀던 2개의 4칸짜리 리스트 안에 있는 0번째 거 꺼내와서 작업하고 1번째 거 꺼내와서 작업하고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2번 키랑 2번 색깔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이 if문은 이제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2번 키를 눌렀다면 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키를 누른 게 맞다면 제목 바꿔주고 그 다음에 2번 색깔로 그 동그라미를 색칠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이랑 살짝 다른 거 그 엘리프 부분 분기 흐름이랑 살짝 다른 점은 요 밑에 완전히 새로운 문장 지금 황금색으로 빛나는 브레이크라고 적어놓고 엔터키를 친 그래서 파이썬의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주석 설명 길게 적혀 있는데 자 브레이크 뭐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거죠. 그 자동차 페달 왼쪽 거가 브레이크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말 그대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브레이크하고 엔터 치면 브레이크 문이란 걸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순수하게 그 데이터랑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코드 실행 흐름만을 위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은 마치 리턴문이라든가 다른 애들처럼 수식을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식을 적는다라는 건 계산한 결과값을 뭔가 써먹는다라든가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거랑 1도 상관없는 애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은 어느 동네든 무관하게 그냥 브레이크 적고 엔터키 치는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브레이크문은 그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연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반에서 중간고사 시험으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리턴문의 의미 2가지 데이터 관점, 코드 관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문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출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해보면 자 리턴문은 기본적으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써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맨 땅에 리턴문 적으면 꺼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잘 적어놨을 경우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더 이상 그 함수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게임 끝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일 안 해 라는 뜻이에요.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그렇고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는 그 이제 인수랑 리턴값 막 복잡한 얘기 적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브레이크문도 비슷하게 여러분 봐주실 수 있어요. 일단 브레이크문도 맨 땅에 그냥 적으면 꺼지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맨 땅을 리턴하면 꺼지라고 해요.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브레이크하면 이런 식으로 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문은 어느 문장의 내용물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브레이크문은 그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한 문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while문이랑 for문이 있습니다. 걔네의 while 부분, for 부분 내용물을 적을 때만 유효하게 브레이크문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얘는 이 브레이크문은 이 while문의 while 부분에 적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문맥상 파악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 while문 전체의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더 이상 반복 안 해 꺼져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 되냐? 자, 원래 얘가 내용물을 4번 실행하는 애였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문 실행하면 다음번 반복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전체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순차에 몸을 맡기고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걔가 함수 내용물 마지막 문장이었다. 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등등.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 순차 흐름에 몸을 맡기러 떠난다라는 의미가 돼요. 나머지 다 스킵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 보시면 else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파이썬의 while문은 else 부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파이썬의 while문은 복합적인 문장이고 while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 else 부분은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0번 또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예를 들면 while이라든가 파이썬의 while문은 while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 또는 한 가지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else 부분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lse 부분의 내용물은 우리 이전 예시에서 봤던 그거예요.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F5를 누른 다음에 QWER 열심히 한번 눌러보세요. Q, W, E, R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R키를 누른 상태에서 Q키 누르면 Q키가 더 우선한다라는 거 판정상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무 키도 내가 손으로 누르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방금 봤던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살짝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escape 키 누르면 종료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while문의 else 부분은 언제 실행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연역적인 추론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정답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봐봐요. 만약에 Q키를 누르고 있다라면 Q키 눌렀냐 조건식 계산해서 검은색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문을 반드시 실행합니다. 순차 흐름상 그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실행했을 때는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만약에 얘 실행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else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돼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뭐 Q키 누르고 자시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 while문 실행 끝나면 무조건 동그라미 투명색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 while문의 다음 문장은 순차에 따라서 항상 while문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될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Q키를 눌렀을 때는 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로 물어보면 우리가 Q키를 눌렀다라면 얘가 true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용을 실행하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else 부분을 포함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함수 내용물 여러분 게임 함수 정의도 적어봤고 듀얼 함수 정의도 적어봤으니까 이제 느낌 올 거잖아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으면 리턴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반복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while 문이라든가 for 문의 내용을 적을 때는 브레이크 문을 적어서 나의 그러한 의사를 실행 흐름과 관련한 의사를 표출해 둘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Q키 눌렀다면 W, E, R키 누른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명색으로 바꾸는 것도 하지 마. 와 같이 지금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챙겨두시면 이제 반대로 이 while문의 else 부분, 우리 아까 전에 원래 질문이었던 얘는 언제 다루기 시작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합니다. if문의 else 부분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if문의 else 부분은 그 위에 달려있는 다른 부분들 조건식이 다 false가 떴을 때만 얘를 다루고 끝나요. 저 위에 거 다 아니면 투명색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while문의 else 부분도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 조건식이 다 false가 떴을 때만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while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뜨냐? 지금 보시다시피 얘 지금 부등호잖아요. idx 스킬이 5가 됐을 때 잠깐만 미안해요. idx 스킬이 4가 됐을 때 4는 4보다 작지 않으니까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뜨고 따라서 while 부분의 실행이 끝납니다.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정확히 그때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합니다. if문이랑 똑같아요. if문의 else 부분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 거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용물 실행을 안 했다라면 위에 거 내용물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 거를 다루기 시작할 건데 지금은 그 밑에 거가 있는 거예요. else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else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딴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내용물 한번 실행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Q키도 누르지 않고 왜냐하면 Q키 눌렀다면 브레이크 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하지 않았다라는 건 Q키 안 눌렀다라는 겁니다. W키도 안 눌렀고 E키도 안 눌렀고 R키도 안 누른 거예요. 그때는 단 한 번도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while문의 while 부분 조건식 계산이 언젠간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마지막으로 이 짓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동그라미 색깔을 한 번도 칠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if문 조건식이 한 번도 true가 뜨지 않았다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구조상 흐름상 QWER 넷 다 눌렀을 때만 이 조건식이 4번 연속 false가 뜨도록 돼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데이터랑 코드랑 살짝 섞을 때 인덱스 한 숟갈만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가능하고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키가 많다라고 한다면 한번 적용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키는 4개가 아니라 5개란 말이죠. 만약에 쟤네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키 예를 들면 escape 키 누르면 퇴근한다 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별개로 빼서 진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순차 흐름상 맨 위에다 놔뒀기 때문에 escape 누르면 무조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 끝내버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얘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내 게임에 그 데이터랑 관련한 요건 중에 입력을 5가지 이상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쪽을 여러분이 내 목표에 맞게 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이 편하게 클리어할 수 있게끔 그 전반적인 분기 흐름 내지는 그 사이사이 다루는 조건식해서 데이터 흐름이라든가 등등을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그쪽만 여러분이 살짝 신경 써둬도 그럭저럭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 게임을 좀 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같은 자잘한 고민을 조금 하다 보면 6월 말이 되고 여러분이 절반의 언니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대학교 여름방학은 석 달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예요.
진짜 뒤지게 깁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거고. 자, 계절학기 1학년 1학기 계절학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대학생을 위한 무슨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대학생 됐으니까 학생증 들고 가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본다라든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은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얼추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봅시다. 45분밖에 안 지난 거죠? 오늘 이거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자, 여러분이 키보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우스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다짜고짜 F4를 눌러서 이렇게 이번엔 좀 커다란 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요 게임 화면, 게임 창 위로 올리시면 조그만 까망색 네모가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를 줄줄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휙휙 움직이면 이 친구가 조금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가만히 있으면 요 검은색 네모는 항상 마우스 포인터 주변에 이렇게 위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마우스 포인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우스 좌클릭,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휠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번 버튼이 방금 눌렸습니다. 1번 버튼에서 방금 손을 뗐습니다. 와 같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우스를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좌클릭이 이 동네에선 1번 버튼으로 치나 보다, 오른쪽 클릭, 우클릭이 3번 버튼으로 치나 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돌릴 수 있는 휠 있잖아요. 그 친구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휠 버튼은 현재 이 동네에선 2번 버튼을 누르는 걸로 치는구나 와 같이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좌클릭, 우클릭, 휠 클릭 다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좌클릭이라든가 할 때마다 제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이 마우스 포인터 자체의 좌표를 우리한테 몇 컴마 몇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클릭도 가능하고 당연히 휠 클릭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좌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래저래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증가하고 아래로 갈 때마다 Y좌표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 그 0번 예시할 때 같이 얘기했던 거죠. 컴퓨터 동네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동네에서는 2D 세카이를 표현을 할 때 우리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봤었던 좌표 평면이랑 다르게 Y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그것만 살짝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우스 포인터가 0,0에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게임 화면, 요 튜토리얼 창 자체의 크기가 가로로 800에 세로로 600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맨 오른쪽 맨 아래점은 당연히 799,599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XY 좌표가, 예를 들면 X 좌표가 800이다. 그러면 내 마우스 포인터는 지금 화면 밖에 있는 겁니다.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화면 밖에 있는 거랑 동등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Y축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뭐 그걸 제외하면 일단은 뭐 별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검은색 네모가 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네모랑 지금 파란색 네모 한가운데 있잖아요.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검은 네모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더 가면 여기 찌롱 하면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현재 이 게임 속 세상에서는 검은 네모와 파란 네모가 있는데 현재 세팅은 아마도
파란 네모가 검은 네모보다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있다, 더 앞에 있다 이겁니다. 검은 네모는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상의 동등한 위치에 어떤 위치에 검은 네모랑 파란 네모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 네모가 가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개기월식 같은 거잖아요. 검은 네모가 아예 안 보이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챙겨둔 채로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여기서 일단 메인 컨텐트는 마우스 입력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아마도 뉴 렉탱글을 2번 했겠죠. 왜냐? 네모 2개를 쓰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네모를 500개 써야 된다. 그러면 뉴 렉탱글 호출식 500번 계산하게 하면 됩니다. 걔네를 500개 서로 다른 이름에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문 같은 거 이렇게 레인지 해가지고 구성한 다음에 500칸짜리 리스트 만들어 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뉴 렉탱글 할 때마다 0번째 1번째 499번째 네모 한 다음에 전체를 쭉 장전해두고 나중에 연발로 따발로 이렇게 두두두두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2개만 쓸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작은 네모, 큰 네모입니다. 그래서 작은 네모는 지금 가로 세로가 16 곱하기 16이고 그 다음에 파란 네모, 커다란 네모는 100 곱하기 100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 다음에 파란 네모는 위치를 나중에 고치지 않을 거예요. 무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화면 한가운데 있도록 지금 XY 좌표도 배치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이전에 봤던 그거예요. ESC 키 누르면 퇴근하는 코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요거 제가 지금 겹쳐갖고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점 찍고 마우스 포지션 X, 마우스 포지션 Y 이렇게 2개의 이름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마우스 포인터에 2D 좌표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가 받아와가지고 쓸 수 있어요. 걔는 뭐 화면 밖에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조건식이라든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X좌표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고 Y좌표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면 그러면 그 마우스 포인터가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 위에 있는 게 확실하다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수식을 잘 적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조건식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가 파란 네모 위에 있을 때는 파란 네모를 빨간 네모로 바꾼다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걸 대놓고 바로 쓰고 있습니다. 무브 오브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검은 네모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XY 좌표를.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의 X좌표 빼기 8 마우스 포인터의 Y좌표 빼기 8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XY좌표 좀 더 정밀하게는 검은색 네모, 작은 네모의 XY 좌표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만 해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8을 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면 얘는 의미 관점이 이거예요. 검은색 네모의 XY 좌표를 정확히 마우스 포인터 좌표로 지정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F5 누르면 얘는 검은 네모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 마우스 포인터 그 뾰족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뾰족한 곳이 가리키는 바로 그 점이 이 작은 검은색 네모의 왼쪽 위 점이 되도록 현재 세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검은색 네모가 오른쪽 아래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아래에 들이운 것처럼 쫙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전에도 본 적 있죠? 어떤 뭔가의 XY 좌표는 그 친구의 왼쪽 위점의 좌표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근데 이게 싫다 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 X좌표보다 8만큼 왼쪽으로 그 다음에 8만큼 위로와 같이 음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8하고 16으로 한번 해볼게요. 16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검은 네모 자체 크기가 16 곱하기 1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으로 16, 위로 16만큼 있는 곳에
본인의 좌상단 점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오른쪽 아래에 들이운 게 아니라 왼쪽 위에 삐죽하고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좀 극단적이다.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래서 네모 자체의 너비의 절반, 높이의 절반만큼을 빼면 이제는 딱 밸런스 있게 마치 마우스 포인터가 이 네모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너비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당기고 절반만큼 위로 올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Y축 방향만 신경 쓰시면 별거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은 언제든지 원할 때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 XY 좌표가 정확히 얼마냐를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실제로 숫자 노름할 때 쓴다라든가 그걸 조건식 계산할 때 쓴다라든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는 그렇다 치고 마우스 버튼은 얘는 아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w.mousebuttons 해가지고 지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금 봤듯이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우스 대부분 버튼이 최소 3개는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막 게임용 마우스, 막 사무용 마우스 그런 막 버튼 막 6개, 7개씩 있고 막 그런 마우스도 있을 수 있는데 걔네도 지원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내 게임을 마우스 버튼 7개 써가지고 플레이하도록 만드시면 저한테 보내봤자 저는 그런 마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학기에는 GUI 모듈로 게임 만들 때는 일단 버튼 3개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휠 버튼 여러분 평소에 잘 안 누르잖아요. 좌클릭, 우클릭 2개만 쓴다라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 대괄호 3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거 인덱스 값을 지정해서 대괄호 수식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번째 마우스 버튼이 현재 눌려 있냐 또는 그렇지 않냐를 불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또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좌클릭이 일반적으로 1번 버튼이다 생각해 주시고 뭔가 좀 헷갈린다라면은 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튜토리얼 2번째 튜토리얼 을 열어가지고 F5 누른 다음에 딸깍딸깍 해보시면 이 친구가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F로 스타트하는 거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아마도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렇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색깔 바꾼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봐봐요. 이니셜라이즈 한번 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보면 여기 지금 new rectangle 2개를 적어놨어요. 호출식을. 그리고 현재 세팅상으로, 현재 데이터 흐름상으로, 현재 실행 흐름상으로 파란색 네모가 더 가까이 있는 걸로 보여요.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있는 걸로 보여요. 검은색 네모는 더 멀리, 더 아래 밑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할당문의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시면 지금 할당문 밑에 있는 거 지금 작은 걸 먼저 만들고 큰 걸 나중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new rectangle 호출식을 계산하게끔 할당문 2개의 순서를 실행 순서를 바꾸고 F5를 누르시면 그러면 아까랑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F5 눌러보시면 얘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작동하고 그런 거 다 잘 돼요. 근데 이 친구를 파란 네모 있는 쪽으로 올리시면 이제는 이렇게 파란 네모 위에 검은 네모가 있는 것처럼 파란 네모보다 더 검은 네모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자, 현재는 검은 네모를 나중에 뉴 렉탱글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까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는 가장 나중에 만들었던 파란색 네모가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는 걸로 연출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구성할 때 배경에 해당하는 네모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캐릭터 장애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보다 앞에다 띄워줄 우리한테 더 가까이 띄워줄 예를 들면 게이지라든가 그런 거 상징하는 번호판이라든가 하드판 같은 거 그런 친구를 가장 나중에 만들도록 순차 흐름을 구성하시면 여러 네모들이 화면 위에서 겹쳐갖고 나올 때도 적당히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걔네들이 나열이 될 겁니다.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부딪혀 있으면 내 캐릭터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사람들은 희망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 감안해서 장애물 먼저 만들고 마지막에 내 캐릭터 만들고 그 다음에 게이지 같은 거 이제 소위 UI라고 부르는 그런 거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큰 불편 없이 이쪽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과제 채점을 아직 못했는데 잘 냈겠죠? 그 톡방에 누가 물어보긴 했는데 몇 시간 늦은 거 그 정도로는 막 감점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그러면 자 3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얘도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좀 그럴싸한 걸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제가 글자로 이렇게 왼쪽 위에다 적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Q, A, W, S, Escape 5개를 여러분이 누를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여긴 네모가 있고 여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 네모는 바탕색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운데는 회색이고 모서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 크기를 키울 수 있답니다. 쭉 해서 너비가 지금 218까지 지금 증가했어요. 등등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비가 400 되면 이제 자, 이제 원 같은 경우는 너비가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창 가로 길이가 800이니까 저 친구들 너비가 400일 때 가득가득 들어차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테두리 두께가 2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W를 누르시면 테두리 두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S를 누르면 테두리 두께를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얘가 조금 불편한 점이 아직까지도 얘가 패치가 안 돼가지고 이 친구를 늘렸다 줄였다 지금 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잔상이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 보시는 거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그걸 제외하면 뭐 그럭저럭 잘 동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테두리 두께에 따라서 저 친구 움직일 때라든가 그럴 때 살짝 잔상이 지금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테두리 여러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내가 단순한 단색 네모만 보여주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 조금만 더 그럴싸하게 꾸미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네모를 2가지 색깔로 꾸밀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칠하는 색깔이랑 요 모서리 색깔이랑 테두리 색깔이랑 동그라미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테두리 두께는 얼마든지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봤었던 파란색 네모, 검은색 네모, 그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걔네들은 전부 다 테두리 두께가 0인 채로 우리 눈에 보여 따라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네모의 위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네모의 크기를 2배로 뻥튀기 한다 라든가 아니면 뭔가 폭탄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꽝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또 조그만 동그라미로 시작했다가 걔가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넓어져서 내 영역을 침범하기 전에 내가 화살표 키 같은 거 눌러서 열심히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연출도 여러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테두리 자체의 두께도 여러분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게 가능하고 퇴근해 보시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그 맨 왼쪽에다가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게 글자들을 제가 마련해서 띄워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new text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new text라는 친구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실제 게임 최종 버전에서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파이썬 기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내가 차림표라든가 그렇게 해놓고 싶다라면 창 제목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new 텍스트에서 내가 글자들 나중에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미리 하나 준비해 두고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나한테 숫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w.data. 뭐 number 텍스트 해가지고 담아놓고 나중에 set 텍스트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바꿀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요 따옴표 3개 해가지고 스타트하고 여기서 지금 끝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얘가 좀 오묘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건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가능합니다. 그 들여쓰기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했는데 사실 들여쓰기를 잘 지켜야 하는 건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할당문이 if 부분의 내용물이냐 아니면 그 if문이 들어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이냐 아니면 맨 땅에 적어놓은 거냐.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떤 다른 복합적인 문장의 내용물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들여쓰기를 잘 적어야 했었습니다. 그 말은 그거랑 1도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들여쓰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로 문장의 첫 글자를 적을 때만 들여쓰기를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넘버즈는 3, 5, 7 엔터 치면 얘는 지금 한 줄짜리 할당문 적은 거잖아요. 요 넘버즈 요 n 글자가 여기 적혀 있으면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즈 함수정의 내용물 들여쓰기 1단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은 이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적어 놓는다면 얘는 이니셜라이즈 함수정의의 다음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내용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얘를 막 이상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다른 부분, 특히나 이렇게 수식을 적을 때, 좀 더 그럴싸한 수식을 적을 때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엔터 키를 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괄호 열면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닫는 대괄호가 나올 때까지가 하나의 수식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여러분이 엔터를 치고 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놔도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 얘는 지금 이 두 글자가 들여쓰기 0단이라고 해서 그 방금 얘기했던 문장들, 실행 흐름, 무슨 문장이 무슨 문장의 내용물이냐를 판가름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들여쓰기가 365단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신경 써야 되는 건 실행 흐름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얘 다음 문장이냐, 얘 내용물 문장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장의 가장 첫 번째 글자의 들여쓰기만 신경 쓰면 된다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은 들여쓰기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3 엔터 치고 더하기 하고 엔터 치고 5 하고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기까지만 할당문이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넘버에 3 담나보다 하고 그냥 퇴근해 버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적은 건 다음 문장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 나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할 거야 와 같은 식으로 소괄호라든가 이런 걸 열어놓고 스타트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닫는 괄호 만날 때까지를 하나의 수식으로 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키 치면 드디어 할당문 작성이 끝이 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 적어본 적 없지만 중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따옴표 3개로 열고 닫고 하는 STL 리터럴 같은 애들은 그 내용물 적을 때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new 텍스트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잘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여러분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거 새겨들어라 라고 여는 괄호로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new 텍스트 함수 출식이야 와 같이 닫는 괄호 적으면 그럼 이제 나 해방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 작동하도록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 다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엔터 쳐가면서 길다란 수식을 내가 눈에 보기 쉽게 구분해가면서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여기서는 지금 너비랑 그 다음에 테두리의 두께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 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 다 이렇게 네모랑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를 테두리 없이 가고 싶다라면은 그냥 색깔만 지정하면 끝납니다. X, Y 좌표, 너비, 높이 색깔만 지정하면 돼요. 근데 테두리를 적용하고 싶다라면 그 뒤에다 컴마 더 한 다음에 테두리는 2로 해주시고요. 테두리 색깔은 깜장으로 해주세요. 와 같이 여러분이 추가로 적어 놓으면 고지고대로 만들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지금 보시면 Q 누르면 A 누르면 W 누르면 S 누르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비 값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너비가 너무 작으면 또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지금 분기 흐름을 살짝 막아놨고 그다음에 두께도 여러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할 때 여러분이 일단 그래요.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네모나 어떤 동그라미 등등의 너비랑 높이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 친구의 테두리의 두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에 대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너비랑 높이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당연하게도 자 생각해봐요. 어딨냐 당연하게도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 친구들 XY 좌표는 네모라고 칩시다. 네모의 XY 좌표는 요 점의 좌표란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제가 너비를 2배로 뻥튀기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이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냥 단순히 너비를 2배 뻥튀기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너비를 갖게 돼서 오른쪽으로 길어집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금 전 예시에서는 우리가 Q키 꾹 누르고 있는 동안 네모가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커지는 느낌으로 연출됐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아까 전에 그 마우스 예시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얘의 너비 높이를 바꾸면서 또한 저는 이 친구의 위치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이런 느낌으로 XY 좌표랑 너비 높이를 갖게끔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왼쪽으로 커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절반 정도만 간다. 그러니까 이 커지는 양의 절반 정도만 간다라면 이 정도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너비가 2배 하면 이 친구는 가운데 기준으로 양옆으로 커지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자, 뭐 요거는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만약에 게임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에서 빵 터진 다음에 쑥 동그라미가 커지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걔 리사이즈를 하는 거에 더해서 걔 기준 위치에 해당하는 XY 좌표도 바꿔야 된다.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걸 위한 코드가 지금 여기 적혀 있고 뭐 수학적으로 그냥 결국은 1차원적인 거잖아요. 선형대수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거를 지금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쩔 땐 너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조상 얘는 지금 W랑 S를 둘 다 누른다 라면 저 두께에 해당하는 테두리의 두께를 플러스 0.5를 하면서 또한 마이너스 0.5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겁니다. 둘 다 안 누른 거랑 동등하게 취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요거를 우리 수업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음 구경을 할 텐데 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예를 들면 뭐 넘버는 3 합시다. 그 다음에 넘버는 넘버 더하기 1 할 수 있죠. 그러면 넘버하고 엔터 치면 4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자, 요 원래 담겨있던 값에서 이거만큼 더해서 다시 담는다. 이거만큼 빼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적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거를 언제 가장 확실하게 생각해 가면서 적어야 되냐? 반복 흐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고 싶을 때 그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자주 적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전에도 중간고사 이전에도 꾸준히 자주 적어왔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걸 여러분이 편하게 적을 수 있게 약간 특별한 느낌의 적는 방법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넘버 더하기 는 1 하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엔터 치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넘버 더하기 는 1 엔터는 할당문의 특이한 형태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는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는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5가 지금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4가 담겨 있었는데 방금 전 할당문 실행하면서 넘버에다가 원래 넘버에 담겨 있던 값에 1을 더한 결과를 다시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래서 물론 늘 더하기 는 1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넘버 엔터 치면 105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뭐 10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넘버 엔터 치면 95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기 는, 빼기 는, 곱하기 는 등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뭐 엔간한 거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뭐 안 되면 어차피 꺼지라고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고치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기억날 때 한두 번씩 써보시면 큰 지장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전반부에는 이걸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우리 지금 파이썬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넘버즈로 갈게요. 그 다음에 넘버즈 이게 가능할까? 11, 13, 17 하고 엔터 친다거나 하면 해줍니다. 자, 지금 봐봐요. 넘버즈에는 3, 5, 7 3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버즈에 이제 11이랑 13이랑 17을 더해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서 넘버즈하고 엔터키 치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지금 3, 5, 7에다가 11, 13, 17을 더했어요. 수학적으로 좀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1, 1, 1 하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2, 2, 2를 더해서 담아요. 그러면 넘버즈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11에다가 222를 더해요. 그럼 엔터 치면 무려 11122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리스트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 뭐 지금 붙이기 한 거잖아요. 붙인 결과를 다시 담았다라고 여러분 일단 챙겨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긴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우리 6월 달에 여유 있을 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저렇게 더하기 는 적는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 쓰고 싶을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단 우린 파이썬 쓰고 있으니까 이 더하기 는을 적었다 하더라도 얘는 할당문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챙겨놨고 어디 봅시다. 뒤에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자, 잠깐만. 그래, 수요조사 한번 해보자. 오늘 나 답안지 확인을 안 하면 이해 가시가 놓칠 것 같다. 하고 싶다. 손 들어 봅시다. 답안지 확인. 5명.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5명을 제외하고 점수 확인을 오늘 하고 싶다 혹시 있습니까? 점수 확인은 딸깍으로 됩니다. 1명. 오케이.
그러면 지금 1시간 15분 지났으니까 지금 살짝 쉬는 시간 갖고 점수 확인만 일단 먼저 합시다. 그런 계절학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신청하시면 제가 이번에는 컴프 1이랑 컴프 2를 계절학기 수업을 합니다. 근데 2, 6학번 친구들은 굳이 컴프 2를 소위 말하는 선수강을 여름방학 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정규학기 때 할 게 없을 겁니다.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정규학기 때 듣는 걸로 알고, 대신에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다른 교양 과목들이라든가 그런 거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계절학기 돈 더 내야 되고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학교를 더 다녀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 6 친구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언니들 중에 이거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계절은 어쩌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학점 교류 막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동창회관인가 동문회관인가 우리 옆에 건물에서 2층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도 지금 처음으로 ECC가 아닌 곳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마지막 예시 구경해보고, 오늘 지금 패키징 돼 있는 마지막 예시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 슬라이드 한번 챙겨 놓으면 한 4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먼저 갈 친구들은 먼저 가고 답안지 확인 오늘 마지막 타임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미지 노멀이에요. 4번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그냥 다짜고짜 역시나 F4를 눌러보시면 F4 눌러보시면 이렇게 탐스러운 빨강색 동그라미 버튼이 여러분을 반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 제목은 눌러보세요 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마우스를 써서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시면 눌렀네요 와 같이 버튼이 눌린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생애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정상적인 그림 보여주다가 무슨 일 생겼다 하면은 뭔가 망한 그림으로 바꿔서 보여준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뿅 날라오다가 내 총알에 맞으면 빵 터지는 비행기 그림으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제가 코드, 그러니까 파이썬 문장 적어가지고 저 그림을 만들어갖고 띄워드린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지금 압축 푼 거 보시면, 압축 파일 보시면 button.png 그다음에 button underscore pressed.png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png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여러분이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3D 같은 느낌의 반사광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png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 눌린 버튼 같아 보이는 완전히 다른 .png 파일을 두 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클릭했을 때 그림을 바꿔치기에 따라 봐주시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내가 그런 아티스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폰카로 찍어서 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저는 지금 요 버튼 그림을 그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살짝 소개를 하면, 그걸 살짝 잠깐만요. 조용히 해. 그걸 살짝 소개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요 파워포인트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동심원이라고 해야 될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뭐 도형 채우기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없음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를 가서
예를 들면 입체 효과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챙겨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둥글게라고 적혀 있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을 가시면 이런저런 거를 바꿀 수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3차원 서식 해가지고 이 친구 너비랑 높이를 예를 들면 60, 600, 60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높이도 60으로 갑시다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엠보스 할 수 있게 뭔가 간단한 정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부 조정해서 동그랗게 보이게 높이 조금 짚어주고, 그다음에 너비도 조금만 더 넓게 하면 딱 원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재질이라든가 메탈릭하게 가고 싶다, 아니면 뭐 플라스틱으로 가고 싶다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명,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조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그럴싸한 조명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명의 각도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챙기신다거나 하면 뭐 그럴싸한 그림 한 장 뽑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 친구 이제 우클릭하면 그림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적당히 바탕화면에다가 예를 들면 blueball.png 같은 느낌으로 하면은 .png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을 수도 있는데 .png 파일을 쓰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투명색이 지원이 됩니다. .jpg는 투명색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색이 계속 게임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근데 .png는 투명색이 지원이 되니까 동그란 부분은 이 그림 파일 그대로 보일 거고, 가장자리는 이제 투명색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비쳐 보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하니까 여러분 일단 간단한 그림 같은 거 쓰고 싶다라면은 저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물론 이제 그냥 단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new rectangle, new oval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 아니면 잘 이렇게 인공지능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쓴다라든가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정도 먼저 말씀드려 놓고,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그림 2장 준비되어 있는 거를 맨 처음에는 그냥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뭔가 코드 하나 실행해서 뭐 함수 하나 마련돼 있겠죠. 함수 주식 한번 계산하면 그 그림을 바꿔치기 해서 이제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파일 2개를 쓸 거예요. 그림 파일 2개. 걔네들에 대한 파일 이름을 지금 여러분 압축 풀었을 때 C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new image 해가지고 얘는 지금 이렇게 인수를 3개를 지정을 했어요. 0,0부터 스타트해서 이 파일 이름으로 저 C 드라이브 같은 폴더에 있는 .png 파일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줘와 같이 지금 지정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png 파일 자체의 크기를 적당히 잡아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로 잡아놨냐? 보여드릴게요. 두 .png 파일의 크기는 가로 세로 정확히 265 픽셀이 되도록 제가 미리 그림 파일, 데이터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림 파일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new 이미지에서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따라서 새로운 그림, 이 이미지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는 가로로 265, 세로로 265만큼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 크기를 정확히 그거에 맞춰놨기 때문에 전체 화면, 그러니까 게임 화면 전체에 이 공 그림, 이 버튼 그림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그림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100 곱하기 100으로 바꿔줘와 같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얘가 시간이 좀 걸려요. 로딩 하는데.
왜냐? 확대 축소를 해야 되고 확대 축소하는 코드를 제가 파이썬으로 짜놨거든요. 직살나게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은 해요. 맨 처음에 F5 눌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 파일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그림 파일 자체의 크기랑 내가 그 그림을 게임 화면상에 보여주려는 크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크기 조절을 하느라 느리구나라 생각해 주시면 일단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봐봐요. 내 캐릭터를 64 곱하기 64 픽셀로 보여줄 거다. 라면 그림 파일 자체를 64 곱하기 64로 미리 저장해 둬요. 뭐 그림판이라든가 하면 걔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장해 두고 그렇게 읽어오면 엄청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100 곱하기 100 보여주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 컴퓨터 기준으로 지금 약 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100 곱하기 100 보여주는 것보다 100 곱하기 100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원본 사이즈 그대로 얘는 지금 결국은 265 곱하기 265란 말이죠. 원본 사이즈 그대로 보여줘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뜬다 이거예요. 지금 그림 한 장을 다루는데도 그림 두 장을 다루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나중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뭐 여전히 지금 따로 강조하진 않았지만 퇴근하는 키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친구 조건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if 부분, 그러니까 if문의 if 부분 조건식을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서는 엔터키를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닫는 괄호까지 전체가 하나의 수식이다라고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먼저 운을 띄워 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마우스 1번 버튼 일반적으로 마우스 좌클릭을 지금 하고 있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에 XY 좌표가 내가 원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65보다 작냐, 달리 말하면 게임 화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냐, 화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게임 화면 위에 올라가 있다라면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만 내용물을 실행해라 와 같이 지금 조건식을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얘를 뭐 20, 20으로 해놨다. 그러면 눌러보세요 하는데 요 0,0부터 20 곱하기 20만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클릭해봤자 지금 전혀 반응이 없는데 요 왼쪽 위에 가장자리 눌렀을 때는 지금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조건식 콤보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치고 그 다음에 set 이미지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저 뉴 이미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위에다가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버튼을 클릭한 게 맞다라면 버튼 위에서 좌클릭을 한 게 맞다라면 set 이미지를 써서 원래는 그냥 버튼 그림이었는데 이제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꿔서 보여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추가로 새로운 그 친구의 너비랑 높이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정하면 보통은 느리니까 가급적이면 그림 파일 자체를 나중에 써먹을 1:1 사이즈 맞게 해가지고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바꿔줍니다. 눌렀네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고 자 그래서 단순하게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럴싸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방금 전 얘기했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 저만 할게요. 예를 들면 뭐 bg 해가지고 w.new rectangle 해서 0,0부터 그다음에 265,265 그 다음에 컬러는 뭐 블루로 갈게요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파란색 네모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뉴 이미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배경색 지금 쨍쨍한 파란색이라 눈에 좀 많이 띄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전체 화면 다 차지하게끔 점핑지 파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요
동그라미 주변은 투명색으로 점프인지 파일을 세팅해 놨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렇게 배경색이 비쳐서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이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걸 쓴다면 뭐 당연하게도 뭐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거 해갖고 액자 모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라데이션 채우기 해봅시다.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이 갈게요. 윤곽선 없는 게 좋을까? 윤곽선 EC 갈게요. 윤곽선 검은색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frame.png 해갖고 저장해 볼게요. 자, 방금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 가운데를 투명색으로 지정해 두면 그 다음에 걔를 가장 마지막에 맨 위에다가 씌우면 일종의 액자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점수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은 시간 게이지라든가 그런 걸 이제 그 위에다 표현하면 좀 더 그럴싸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면 느끼겠지만 800 곱하기 600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 가득가득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게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액자를 씌워가면서 전반적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놨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원한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은 .png 파일을 쓰는 경우에는 무리 없이 그게 가능할 거다. 뭐 그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림 다루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 내가 마음에 드는 크기로 미리 준비해 두는 그 데이터를 내 게임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같은 폴더에다가 .png 파일로 준비를 해두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 JPG인데요. JPG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투명색이 지원이 안 될 뿐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말씀드려 놓고 그러면 이제 정리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 보고 진행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튜토리얼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기능이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걔네들은 조금 부수적인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쓸만한 기능은 딱 오늘 나오는 내용 정도까지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이거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거,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거, 살짝 소개했던 거 포함해서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str 리터럴 적는 우리 아이들이 녹색으로 보여주는 그걸 적는 새로운 방법, 평소랑 다르게 따옴표를 3개 연속으로 적어서 스타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의외로 자주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하면 이후에 동일한 따옴표 3개를 적을 때까지의 모든 글자들이 그 리터럴의 내용물이 돼요. 여기에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탭키라든가 엔터키라든가 다른 엔간한 글자들도 다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str 리터럴에는 중간에 탭키라든가 엔터키를 직접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학하고 엔터키 치고 교를 출력했으면 좋겠어 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 먹었다라면 걔를 그냥 학 적고 그러니까 따옴표 적고 학 적고 엔터키 치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따옴표 3개로 적고 학 적고 엔터키 쳤을 땐 그때는 끈질기게 기다려준다 이겁니다. 저 사람 아직 요 리터럴 요 수식을 아직 다 적은 게 아닐 거야. 더 기다려줘야지 와 같이 마음 먹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운을 따옴표 3개 적어서 띄워놓는다라면 기다려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걸 이제 악용을 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단순히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적어두고 싶을 때 str 리터럴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주석이 있었잖아요. Shift 3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는 빨강색으로 표현해 준 주석이 있는데 걔의 단점은 한 줄짜리예요. 엔터키 치고 또 주석 적고 싶다. 또 넘버 사인 적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잔망스러운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줄에 걸쳐서 뭔가에 대한 내용물, 미래의 나를 위한 편지를 쓰고 싶다. .py 파일에 그런 경우에 str 리터럴을 따옴표 3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엔터키 들여쓰기 맘대로 해가면서 한국말을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주석이랑 다르게 여전히 str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str 리터럴로 내가 어떤 문장을 스타트한다. 달리 말하면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첫 번째 여는 따옴표에 들여쓰기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문장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때를 제외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엔터키 치신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적을 때 그 문장들의 첫 번째 문장으로서 요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한 수식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py 파일 맨 위에다가 str 리터럴 적어두면 그 글자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따로 빼둬요. 자, 지금 봐봐요. 수식문이잖아요. 계산하고 원래는 땅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예를 들면 3하고 엔터키 치면 3은 땅바닥에 버리거든요. 근데 맨 처음 이 코드 덩어리의 맨 처음 문장이고 그게 수식문이고 그 수식이 str 리터럴이다. 그러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버리지 않고 따로 키핑을 해둡니다. .py 파일 맨 첫 번째 문장이 그딴 식으로 적혀 있다면 이 글자들이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내용물 첫 번째 문장을 그런 식으로 수식문 적어놨다. 그러면 그 str 리터럴 계산에서 나온 글자들을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구나 와 같이 키핑을 해도요. 그거 계산하든 안 하든 데이터 흐름상 차이가 없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어딘다 담아두지도 않고 리턴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굳이 인간이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해뒀다라는 걸 뭔가 누군가를 위한 미래의 코드를 짜는 누군가를 위한 설명을 적어놓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키핑을 해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하얀 창은 그렇게 담아둔 글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읽어가지고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툴팁은 기본적으로 막 툴팁이 막 500줄 막 이러면 화면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툴팁이 잘 안 보이는 경우 또는 한 줄만 나왔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면 인터랙티브 가가지고 헬프를 치시면 적절한 내용물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파이썬 동네에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안내문 보시면 정량적인 목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만든 게임에 대한 설명을 .py 파일 맨 위에다 적어야 한단 말이죠. 그 15점을 따기 위한 설명을 적을 때 요 str 리터럴 적고 str 리터럴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한 다음에 엔터 치고 내 이름은 누구고 게임 이름은 뭐고 이 게임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채점하기도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글자랑 관련한 얘기인데 이제 접두사 f를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str 리터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고 뭐 그렇게까지 막 설명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애니까 지금은 일단 긴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간에 str 리터럴 적을 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둘 수가 있고 그 중괄호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얼마든지 수식으로서 읽을 수 있을 만한 글자들을 적어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리터럴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할 때마다 그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글자들을 수식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결과값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중괄호 적혀있는 그 표현 부분에다가 적당히 글자를 새겨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글자를 입혀둔 그렇게 글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둔 새로운 str 형식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잡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직관적인 선 안에서 지금 예시 코드 보시면 몇 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0번 예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F5 눌러서 실제로 이렇게 뜨네? 실제로 뺄셈 결과가 항상 나오네? 정도까지 해놓고 여러분도 나중에 필요할 때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F 접두사 붙여놓고 쓰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 좀 더 정밀하게는 복합적인 문장을
좀 더 복잡하게 적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했던 if 부분, while 부분, elif 부분, else 부분에서의 부분은 정식 영어 명칭은 요 clause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1절만 해라 할 때 그 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문단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문단은 문장보다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if 문 하면은 그거 하나의 문장이고 그거를 여러 부분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목적어 들어가는 뭐 목적격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방금 전거 잊으셔도 좋아요. 그래 아무튼 GPT한테 물어볼 때는 close라는 걸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고 싶다 하면 if문, while문 같은 거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if문, while문을 적을 때 내 머릿속에 좀 더 정교한 분기 흐름, 정교한 반복 흐름을 키보드를 좀 덜 쳐가면서 적을 수 있게 그러한 문장들을 적을 수 있는 일종의 경우의 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꽤 많이 마련해 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if문을 적고자 할 때 분기 흐름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전처럼 그냥 if 부분 적고 끝나는 게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뒤에 0개 이상의 elif 부분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0개 또는 1개의 else 부분을 맨 뒤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if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 적을 때는 우리 for문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for문 적을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while 부분, for 부분 말고도 뒤에다가 else 부분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if문 길다랗게 적었다 칩시다. 그걸 적는 건 인간인 우리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여러 부분에 걸쳐 적어놓은 이 부분을 어떤 순서대로 실행하냐는 방금 전에 예시에서 같이 눈으로 구경해 본 그런 정도 이미지만 일단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약하면 위에 부분 조건식들 계산한 결과값이 false에 준할 때만 아래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명제의 대운과 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아래 부분을 적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킬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 그 다음에 if문은 납득할 수 있었어요. while문,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 뜨면 원래는 그냥 땡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땡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while문, while 부분 내용을 실행을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else 부분이 있다면 else 부분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한다 이겁니다. 사실 if문이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for문은 우리가 구경을 안 하기는 했는데 자 이거 그래. 다음 주에 볼만한 예시는 있을 건데 여기 지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for 뭐 n in 3, 5, 7 하고 그다음에 n 하고 그다음에 else 한 다음에 뭐 짠 해볼게요. 하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겁니다. 3, 5, 7 안에 있는 각각의 n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n 하고 엔터 쳤어요. 지금 여기 인터랙티브니까 그걸 우리 눈에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7 그러니까 n에다 7 담고 7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포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음 거 담아야지 했는데 더 이상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방금 전 7 담았으면. 그래서 더 이상 담을 게 없어서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고 정확히 그 시점에 이 포문의 else 부분을 한번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짠 한번 반사해서 보여주고 끝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n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7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래서 for문의 else 부분도 저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우리 1교시, 2교시 중간고사 문제 답으로 어떤 친구들이 예를 들면 else 문이라든가 elif 문이라는 표현을 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쉽게도 틀린 표현입니다. 자, 파이썬에는 if문이라는 게 있어요. while문이 있어요. 할당문 있고 수식문 있고 함수정이 있고 등등 다양한 문장들이 있는데 파이썬에는 else문이라든가 elif문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else문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인터랙티브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아무 문장이나 적고 하나를 적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동네죠.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치는 거 수식문 가능합니다. 넘버는 3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if 3이면 3 얘도 가능합니다. 저는 if문을 적은 거예요. 근데 뭐 함수정의 그런 거 다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else 콜론하고 엔터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장 적는 방법들 중에 else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방금 본 건 뭐냐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방금 본 건 이 길다란 if문, 현재 두 부분으로 구성된 if문의 else 부분을 본 겁니다. 라고 여러 번 가져가 주시면 돼요. 뭐 그럴싸하죠. 그죠? 그래서 뭐 지렁이 같이 길게 if문 적어놨을 때 그 꼬다리만 지렁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걔는 몸통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종합적으로 머리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한 마리의 지렁이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lose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조금 슬프게도 꽤나 많은 동네에서 else 문, elif 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최소한 파이썬에서는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증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랙티브에서 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lse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없어요. 그 정도만 챙겨주시면 적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브레이크문이라는 거 우리가 직접 구경을 해봤어요. 그 브레이크문 우리가 리턴문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편하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턴문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퇴근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문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다만 걔는 그 대상이 함수 내용물이 아니라 반복 흐름을 중단하는 거다. 그래서 while문이나 for문의 내용물로 브레이크문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라면 그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게 그 while문, 그 for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for문, 그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혹시나 else 부분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걔도 while문의 내용물이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마련돼 있다.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문은 return 값을 지정하네, 수식 계산한 결과 값을 넘겨주네, 그런 기능은 전혀 없어요. 데이터 흐름이랑은 1도 상관없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적을 때는 수식 같은 거 적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여지가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 적고 엔터키 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납득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어떤 반복 흐름 내용물, 그러니까 어떤 while문이나 for문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 continue문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방금 전 튜토리얼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아예 while문 전체, 그러니까 전체 반복 흐름을 중단한다, 퇴근해 버린다, while문의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한다와 같은 의미라면 이 continue문은 이번 반복 실행을 중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다시 꼭대기로 돌아간다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의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물 문장 3개 적혀 있었다. 중간에 continue 문을 실행하면 그거보다 밑에 적혀 있었던 문장은 무시한 채 while문, for문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 계산 한 번 더 하겠죠. for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값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지정한 이름에 담고 그걸 성공하면 다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흐름이랑 1도 상관없다 보니까 만약에 적고 싶다면 키워드 적고 엔터키 치면 돼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챙겨두시면
일단은 우리가 주제 정하기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게임 주제 정하기 해야 됩니다. 주제 정할 때 대충 내 게임 화면 어떤 식으로 사용자 눈에 보여줄 거냐, 플러스 저 사용자가 이 네모, 내 캐릭터를 어떤 키 눌러가면서 이동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위치로 이동하게 할 거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살짝 챙겨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깬다라는 건 뭐냐, 이 게임을 게임 오버 당한다라는 건 뭐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실행 흐름을 살짝 상상을 해보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유 시간을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35분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시 퇴근한다 치면.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조금 더 그럴싸한 얘기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은 촬영 요 정도로